결국에는 우리가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틀어진 치아들을 잘 배열을 할 수 있을지, 즉 공간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거든요. 우리가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졌어요. 보통 송곳니부터 송곳니 사이 이 공간에 지금 앞니 4개의 치아를 잘 넣을 수 있을지, 이런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. 앞니 부분 교정을 진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단순하게 틀어진 치아를 피는 시술일 수는 있지만 다른 요소들이 오케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. 더 복잡한 교정 치료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앞니 부분 교정 진단은 원장님들마다 좀 생각은 다르실 수 있는데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교합이 좋아야 하고요. 턱 관절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분 교정을 진행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아래 앞니의 관계도 중요한데요. 부분 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아래 관계가 그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관계를 파악해서 부분 교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, 부분 교정이 끝난 경우에는 대부분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과연 끝나고 난 후에 고정식 유지 장치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.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교정은 3-4개월 만에 잘 됐는데 윗니 아랫니 관계가 너무 깊어가지고 위에 유지 장치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과철식 장치를 오랫동안 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, 교정은 한 3-4개월 했는데 유지장치를 1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껴야 된다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위아래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교정 후에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의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전체 교정으로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치아 움직임들이 있거든요. 돌출입이라던가 아니면 심하게 틀어진 케이스, 심한 부정교합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앞니 부분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합이나 턱관절 그리고 앞니 관계 외에도 사실 따져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앞니 부분 교정은 케이스만 잘 선택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 결과를 환자분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치료 기간도 대부분 짧고 어금니 쪽에 장치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관리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의 좀 편한 거는 있고요. 그리고 장치 사이즈도 대부분 작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체 교정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. 대신 케이스의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거죠.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될 거는 과연 어느 정도 틀어진 것까지 부분 교정으로 가능할지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미한 틀어진 경우는 대부분 부분 교정으로 가능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다른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분 교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. 이 정도 틀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부분 교정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. 근데 고민인 거는 요거 이상으로 틀어진 경우,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경미한 틀어짐인데 조금 더 틀어진 경우에 부분 교정이 가능할까? 사실 이런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 틀어진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경우보다는 조금 더 틀어진 경우인데요.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틀어진 치아들을 잘 배열을 할 수 있을지, 즉 공간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거든요. 우리가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졌어요. 보통 송곳니부터 송곳니 사이 이 공간에 지금 앞니 4개의 치아를 잘 넣을 수 있을지, 이런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. 물론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치아들을 부분 교정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,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간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, 얘네들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은 잘 펴질 수 있겠구나, 이런 진단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틀어진 아래 앞니의 경우에는 아래 치아 하나 발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.
우리가 발치 교정도 뭐 전체 교정이 아닌 부분 교정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틀어진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에 진짜 치아 하나만 없으면은 나머지 치아들이 잘 배열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판단이 든다면은 발치 교정을 통해서 부분 교정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더 심한 케이스를 뭐 부분 교정을 할 수도 있고, 정말 경미한 케이스인데 어쩔 수 없이 전체 교정하는 뭐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앞니 부분 교정 케이스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안 좋아지고 아래 앞니가 심하게 틀어진 케이스인 경우가 앞니 부분 교정에 있어서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보통의 경우는 전체 교정 대신에 이제 부분 교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앞니가 뭐 치주염이 동반된 심하게 틀어진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, 이런 경우에는 뭐 발치하고 임플란트 아니면 브릿지 이런 보철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부분 교정일 것 같아요. 심하게 틀어진 앞니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이 좋은 경우가 많이 없고,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안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, 아래 앞니가 틀어지고 점점 솟게 되면은 위에 앞니를 치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 앞니가 점점 벌어지고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은근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지 고민이 많이 돼요. 물론 이제 보철 치료, 뭐 임플란트 치료가 나쁜 치료는 절대 아니에요. 대신에 우리가 이제 부분 교정이라는 하나의 옵션을 같은 선상에서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고, 만일에 부분 교정이 좀 가능할 것 같다, 여러 가지 요건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분 교정으로 본인의 치아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살리면서 가는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옵션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니 부분 교정에 정말 많은 장점도 있고 좋은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따져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체크한 이후에 이제 부분 교정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, 분명히 한계성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治선생님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